Ready, go! 자, 봅시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거의 외우는 건데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거나 밑줄 쳐주는 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이제 문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볼게요.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구에 있는 요소들. 네? 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뭐 있었어? 지구에. 직권, 땅, 직권 있었고, 수권, 물, 수권 있었고, 기권, 공기, 기권 있었고, 생물권, 생물 있었고, 생물권, 외권, 그 다음에 우주, 외권. 이렇게 5가지 영역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5가지 영역의 특징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배울 거는 지구 시스템에 어떤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지.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듯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E는 에너지 약자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이 각 영역에 가장 큰 에너지. 이 퍼센트 보니까 99.985%. 그러니까 지구에 영향 주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 다야. 네? 이 퍼센트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향 주는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뭐야? 지구 안에, 그 땅속 안에 에너지. 그 다음 또 영향 주는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라고 있어요. 조력 에너지. 조력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밀물썰물에 의한 뭐 힘 같은 걸 얘기하거든. 그 밀물썰물. 그래서 일단 알아둘 거는 지구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 밖에 또 다른 에너지가 있긴 해요. 자, 그럼 태양 에너지는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 때 배웠죠. 태양에서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 핵반응, 태양의 중심, 태양의 핵이 있잖아, 그치? 핵에서 무슨 반응하니? 수소 핵융합 반응하죠? 그래서 수소들이 융합, 결합해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지구의 근원적인 에너지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향 주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책으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근원적인 에너지. 자,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너네 눈비 같은 거 내리는 거지? 너네 눈비가 내리려면은 하늘에 뭐가 생겨야 돼? 구름. 그럼 구름이 생기려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 증발해서 구름이 되겠죠? 그럼 물이 증발하려면 무슨 에너지 받아야 돼?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지 증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 받아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눈비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해류. 해류가 뭔지 아니? 아니야. 해자가 무슨 해자야? 바다 해자. 바닷물의 흐름이야, 바닷물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 너네 지구에 보면은
지구에 보면은 바닷물이 뭐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뭐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막 흘러가거든. 바닷물이 흐르는 걸 해류라고 그러고, 얘도 태양 에너지가 주 원인인데, 태양 에너지를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쪽은 바닷물이 좀 따뜻해져서 뭐 따뜻해진 부분은 위로 상승하고, 바다가 있을 때 차가워진 부분은 또 가라앉고 해가지고 바닷물이 막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게 뭐야? 이게 해류가 되는 거야. 해류, 바닷물이 흘러가면. 그래서 이런 자세한 원리까지는 몰라도 해류, 바닷물의 흐름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깁니다. 풍화 침식이 뭐니? 풍화 침식. 암석 같은 게 깎이는 거야. 그 암석이 있으면, 이렇게 돌이 있으면, 네? 비바람에 의해서 깎이는데, 비, 물, 바람, 공기, 물이나 공기가 흘러가면서 이 암석 같은 거를 풍화침식 깎아요. 그럼 아까 해류같이 물이 흐르려면은 태양 에너지 받아야 돼. 바람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뜨고 차가워지면 가라앉으면서 바람도 이렇게 막 움직여요. 공기도 움직여. 그래서 원리는 몰라도 돼. 그냥 풍화침식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생물의 흡수가 된다. 대표적으로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 흡수하죠.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뭐하니? 광합성 하죠. 광합성. 그지? 광합성에서 이제 식물들이 영양소 만들고, 그거를 이제 동식물들이 막 먹고, 아니 동식물이 먹는데 동물하고 사람이 먹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생물이 흡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식물들이 살다가 식물들이 죽으면 땅속에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야?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얘기하거든. 이런 석탄 석유들은 옛날에 지질시대 때 살던 식물들이 붙여갖고 석탄 석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책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꼭 알아둘 거는 뭐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핵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고 지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에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응?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거예요. 지구 안에. 지구 말 그대로 내부,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생기는 에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암석에 보면은 방사성 원소라고 있어. 이 고정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구과학에서 한번 배웠는데, 배워도 그러지? 그래,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원소 이런 거 배웠는데, 암석 속에 방사성 원소라고 있는데, 이 방사성 원소가 뭐냐면 안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원소를 얘기해요. 불안정한 원소. 그러니까 돌 안에, 이 지구 안에 돌 안에 불안정한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 그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할까, 지가? 안정한 걸로 바뀌어요, 막. 응? 그 원소가 바뀌는 걸 이제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붕괴할 때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구 안의 에너지는 지구 안의 암석 속에 방사성 원소, 불안정한 원소가 붕괴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게 쌓여갖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돼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밖에 또 다른 원인도 있는데, 다른 원인은 1학년 때 안 배워. 나중에 저기 지구과학 배울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멘틀 대류. 너네 지구가 겉에서부터 뭘로 돼 있지? 지각. 그 안에 뭐 있어? 멘틀. 그 안에 외핵, 내핵, 핵이 있잖아, 그치? 네? 외핵, 내핵, 핵이 있는데, 그 안에 외핵, 내핵, 이렇게 핵이 있어요. 근데 이 멘틀이 고체인데 움직여 다니죠. 이제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라앉기도 하고, 그
멘틀이 막 움직여 다녀요. 갑자기 움직이진 않아. 천천히. 갑자기 움직이면 큰일 나요. 우리 지금 서 있을 수도 없죠. 막 지진 나고 화산 나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근데 이 멘틀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태양 에너지 받아서 멘틀이 움직일까? 태양 에너지를 땅이 많이 받아서 땅이 막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태양 에너지는 관계가 없고 뭐야? 지구 안에서 생긴 에너지. 얘 때문에 멘틀이 막 움직여 다녀요. 그 다음에 너네 지진, 땅이 흔들린다거나 마그마가 터져나와서 화산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판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껍데기 땅. 그러면 지진이 생긴다거나 화산이 터진다거나 이런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는 태양 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구 안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기죠.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것은 1번은 멘틀 대륙, 2번은 지진, 3번은 화산활동, 4번은 판의 운동, 5번은 기상현상. 그럼 뭐가 달라? 기상현상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죠? 북쪽이 무슨 극? S극. 남쪽이 N극. 그래서 지구도 커다랗게 N극, S극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 N극, S극 자기장은 요 핵 중에 외핵이 액체라 그랬죠? 외핵이 액체인데 요 액체인 외핵이 움직여 다니면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외핵이 움직이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번씩 얘기하는 거 외우세요. 이거 이 시간에. 지구 안에서 생기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암석 속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생기는 에너지 때문에 생기고, 지구 안에 멘틀 대륙, 그 다음에 지진, 화산, 판의 운동, 지구 자기장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말이 좀 어려운데 밀물 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물 썰물을. 인천 지역이 밀물 썰물이 좀 심하죠. 밀물이 뭐야?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 썰물은 나가는 거. 네?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밀물 썰물은 다 있어요. 좀 심한 데가 있고 좀 덜 심한 데가 있고 그런데 밀물 썰물이 왜 생기냐면은 달하고 태양의 인력이 뭐니? 끌어당기는, 그치? 그 누굴 끌어당겨?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달이 여기 있어. 그럼 달이 중력이 있어서 지구의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달 쪽으로 바닷물이 끌려가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높아지겠지. 그럼 밀물이 되고 다른 쪽은 바닷물이 낮아지겠지. 그럼 썰물이 되는 거야. 태양도 영향이 있어요. 태양은 지구에서 멀긴 하지만 크기가 원체 커서 중력이 원체 강해서 태양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달이 가까우니까 영향이 어때? 더 큰 거지.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인데 달하고 태양의 인력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구에 영향 주는 에너지 무슨 원인 때문에 생기는지 하고 이 에너지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됐니? 예영이 졸려 혹시? 듣고 있지? 예영이하고 신이하고 많이 친해졌나 보다. 이제 붙어왔네.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앉았어? 네,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면 좋죠. 많이 친해졌냐? 네. 그래. 도윤이하고 저기 지영이도 친해졌어? 친해졌어? 네, 지영이하고. 지영이가 여기 너무하고 좀 있니? 아니야. 같이 수업하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다 성격도 다 좋으니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달려. 다 이상해? 이상하면은 째려보지 마. 혹시 덥니? 에어컨 틀어줘? 괜찮아? 더우면 얘기하세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져도 에어컨을 또 슬슬 틀 때가 된 것 같아요. 세윤이 졸려? 자꾸 물 마시러 가는 거 보니까. 들어와. 싸보고 싶어. 너 바라보고 있으면 써봐. 진짜? 짜잔. 싸죠? 해볼까요? 물을 해보면 뭐야, 물 좋지. 진짜? 아니, 바보 아니야. 왜 자기가 자기한테 물 쏘고 다니지? 그냥 해봤어. 아, 시원해. 에어컨 틀어서 더워? 아이, 그게 더운 사람. 아니고. 괜찮아? 얘가 제일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성격이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거야. 자, 봅시다. 병원 좀 가봐. 아니, 이게 나오네요. 나오지, 그러면. 눈만 나오지, 당연히. 자, 요 가운데 있는 거 얘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보자. 지구에서 에너지는 어느 방향으로 좀 잘 흘러가는지. 자, 지구가 있어요. 얘네 가운데가 적도. 적도가 위도 몇 도죠? 영도. 0도죠? 위도 0도. 위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위도는 지구를 가로로 나누는 선이야, 가로로. 가운데가 기준 0도고, 올라가면 위도가 어떻게 돼? 못하잖아요. 높아지죠? 한 45도, 꼭대기 가면 90도. 또 적도에서 내려가면 또 높아지죠. 45도, 또 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위도지. 그럼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지구의 99.9% 거의 대부분 영향 주는 게 태양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위도 중에 어디 부분이 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게 많이 받을까? 적도 부분이지. 적도 부분이 이제 수직으로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가장 많아요. 이런 적도 같은 경우에 위도가 낮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저위도. 그리고 위도가 높은 데는 고위도. 그럼 뭐 중간은 한 중위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적도 부분이 에너지가 많아서 여기는 에너지가 너무 풍부해. 과잉. 너무 많아. 그럼 어디가 에너지가 부족하니? 북극하고 남극은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춥지. 에너지 부족.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 적도 부분 저위도는 해가 갈수록 계속 뜨거워져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극지방은 계속 차가워져야 돼. 근데 지구는 다행히 채윤아 보고 있니? 봐봐. 집중해봐. 지구는 다행히 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애가 있죠. 여기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애가 있는데 지구에서 뭐가 움직여 다니니? 물하고 공기가 움직여 다니지? 그래서 대기, 공기랑 그 다음에 물, 대기와 바닷물, 해수가 순환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옮겨줘요. 그래서 적도 저위도는 계속 뜨겁지 않게, 고위도는 계속 차갑지 않게 에너지를 좀 이동시켜서 에너지 불균형을 조금 해소시켜줘. 그래서 도인도 준다. 아, 진짜 이 녀석. 뿌릴래? 지연이가 옛날보다 많이 활발해졌어. 원래도 이런데 낯을 잘 자, 이제 봐봐. 우리는 낯을 안 가린다라고 하기로 했어.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기하고 해수, 바닷물의 순환에 의해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데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불균형을 어떻게 해줘? 해소시켜줘요. 대기나 해수가 움직여서 에너지를 이동시켜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서 위도별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책에서 보면은 방금 얘기한 거 위도별 에너지는 불균형 근데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서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채연이 오늘 일찍 와서 앞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했니? 채연아, 왜 그래? 응? 급해요. 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한번 볼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루는 맨날 지옥이고. 아니 얼굴만 보면 그렇게 됐어요. 얼굴만 보면? 아니 근데 얘도 학원에서만 멀쩡한 척 하는 거지 얘도 밖에 나가면 진짜 그거 많이 괴롭혀야죠. 아, 그래? 아 여기서는 조용한 거야? 오, 얘 진짜 어이없다니까. 아 여기 오면 사람이 조용해져요 처음에. 아니 자꾸 컨셉 잡아. 쌤이랑 봐봐, 이 1년 보고 안 동안 하는 말 것 안 봐. 하고 쌤이랑 1년 동안 거의 말 안 했어. 자. 지옥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옥이 되게 학원에서 얌전하니까. 진짜? 안 얌전해 보여요. 아, 그래? 네. 진짜 컨셉질로 하지 마. 너 밖에 나가면서 나 욕하고 때리고 그러잖아. 너 진짜 양심 없다. 자, 그래. 선생님 보질 못했으니. 네. 자, 읽어볼게요. 물의 평형. 자, 이 그림 보면은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숫자도 이거 어떻게 외워, 그지? 외우는 거 아니고 내가 니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야? 이거 외워야 되나? 자기 혼자 공부하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드립다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학원 다니는 또 이유가 뭐야? 어떤 게 또 잘 나오는지, 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 5시간 공부할 동안 자기는 10시간 공부했어. 10시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안 나와.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그래. 그냥 안 외워도 되는 거를 막 외우고, 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외우고, 그러다 보면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오늘 과목도 많은데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자, 물의 평형은 뭐냐면, 지구상의 물이 각 영역별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이라 그러면 보통 뭐야? 같다라는 거지. 뭐 각기 유지가 있다.
그래서 지구에 육지가 있어요. 육지. 그 다음에 지구에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에 공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물이 들어오는 거를 유입한다 그래, 유입. 그럼 들어오는 양은 유입량. 물이 나가는 거는 유출한다 그래, 유출량. 유자가 흐를 유자야. 그러니까 물이 흘러다니지? 입자는 들입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서 들어옵니다. 얘는 뭐야? 유출.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나간다. 날출자지 나간다. 흐릅니다. 자, 그럼 육지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 오는 현상을 강수현상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오늘같이 내리면 육지에 물이 들어오겠죠. 근데 하늘에서 비 오는 양을 연간 계산을 했더니 육지에 96이 들어온대요. 단위는 세제곱킬로미터인데 1000세제곱킬로미터. 1000세제곱킬로미터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 아니? 세제곱킬로미터가 뭐야? 1km, 1km 또 1km를 이렇게 부피를 따진 거지, 그지? 헐, 완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오죠. 네. 96인데 이 숫자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선생님도 안 외워요. 외우지 말고 문제 주어져요.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육지에 물이 들어와. 그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있죠. 육지에서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은 하늘로 증발하지, 그지? 하늘로 증발해서 막 날아가. 증발하는 게 60이래요, 60. 그러니까 비가 와서 들어오는데 증발해서 또 날아가. 60이 또 증발해 날아가. 또 한 가지 빠져나가는 게 더 있는데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강을 따라서, 그치? 강물 따라서 바다로 육지에 물이 흘러 들어가. 그게 36. 그럼 결국적으로 뭐냐면 육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육지에 들어오는 물과 빠져나가는 물이 같아요. 어디서나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같은 상태를 무슨 상태?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바다를 한번 보자. 바다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바다에도 비가 내리죠. 바다에 비가 내리면 바다에 물이 들어와. 근데 육지보다 바다가 넓은 거 알죠? 그래서 비 오는 게 지금 보니까 284가 된다. 그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 육지에서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온 거, 그치? 육지에서 온 거. 아까 육지에서 얼마 떠내려간다 그랬어? 36. 그치? 그럼 총 바다로 들어오는 물은 이 정도가 돼요. 그럼 바다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증발밖에 없어요. 야, 바닷물이 거꾸로 육지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니? 이렇게? 뭐 지진, 해일 같은 거 일어나면 잠깐 넘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진 않지, 그치? 그럼 증발밖에 없어. 증발이 얼마냐면 320이래. 그럼 얘도 어때? 바다도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어때? 같죠. 얘도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그럼 이제 공기 보자. 대기. 대기를 한번 보시면 대기. 얘도 나중에 또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잘 보세요. 채연이 요즘 남자친구 생겼나? 왜 그래? 없는데요? 어? 없는데요? 엄마야? 네. 엄마하고 사겨?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카톡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자, 그다음에 대기. 야, 공기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육지에 물이 증발하면 공기로 들어가죠. 또 바닷물이 또 어떻게 증발하면 공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육지에서 증발한 거. 아까 얼마? 60. 그 다음 바다에서 증발한 거. 320. 이거 공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기 속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비가 내리면 이제 공기 중에 있던 물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육지로 비가 내리면 빠져나가죠. 아까 육지로 비 오는 게
96. 바다로 비우는 게 284. 바다로 비우는 게 284. 그럼 얘도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값이 어떠냐면 같아요. 얘도 평면이야. 틀리냐? 맞잖아. 맞아. 그래서 80은 뭐야? 물은 지구상의 물은 각 영역별로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어떻다? 같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시험에 이제 조금 짜증나게 이 숫자를 빈칸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 문제 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딱 주어지고 그림을 딱 주어지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색깔을 막 이렇게 칠해놔. 여기를 빈칸을 만들어놔요. 보이지? 아이씨 어떻게 해야지 안 보일까? 저기 잉크가 번쩍건 아니면 물을 흘렸건 아니고 내가 찢어졌겠지. 제일 싫어. 멀쩡한 거 예쁘지. 아이씨 보이네. 자 여기를 뭐 빈칸을 만들어놔요. 자 그럼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보기 중에 뭐 골라라. 응? 또는 뭐 이런 데다 또 빈칸을 막 만들어놔요. 그래서 골라라. 야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지. 얘는 지금 화살표로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 그치?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지? 그럼 바다도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근데 바다로 들어오는 거는 비가 돼서 내리는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강물을 따라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x로 잡으면 바다로 들어오는 거는 x 플러스 육지에서 들어온 36이지. 바다로 들어오는 거. 그럼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얼마가 돼야 돼? 이만큼이 돼야 돼. 같아야 돼. 빠져나가는 것도. 그치? 근데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증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증발이 얼마라고? 320. 그럼 여기 비가 내리는 양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숫자 구하면 되고. 네? 그러면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육지에서 증발. 육지에서 증발한다는 건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증발하는 거하고 또 뭐 있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치? 이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빠져나가는 거는 얘를 x라고 잡으면 x하고 얼마? 36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들어오는 것도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지?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어? 비밖에 없죠. 비가 얼마 온대? 96. 그럼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여기 증발하는 양이 또 계산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육지는 비가 오면 들어오고 증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게 빠져나가는 거고 바다는 비가 온다거나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게 들어오는 거고 증발하면 빠져나가고 공기는 육지에서 증발이나 바다 증발이 들어오는 거고 육지의 비나 바다의 비가 빠져나가는 거고 됐죠? 자, 이거부터 한 번씩 다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약간 어려운데 이거 싫어. 뭘 싫어?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저 선생님들 좀 달라져. 아니 재밌어요. 하나가 이거 좋아해? 아니? 그치, 나 이거 문제 풀다가 이거 뭔 소리지? 이거. 자 아우, 단상. 공부가 뭐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아니, 다른 거 괜찮은데 얘는 진짜 아니야. 선생님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너네만 할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과학. 얘기했죠 저번에 과학이 제일 싫었어요. 그게 뭐래? 근데 지금은 과학 가르치고 있는데 과학이 뭐 저런 걸 배우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국어 가르치고 있으면 아니 나 국어는 진짜 못 근데 1학년도 지금 괜찮은데 2학년 때 가면은 참 그래 극혐이야. 뭐 저런 걸 배우냐.
쓸데없는 거, 사회 나가서 아무 필요 없는. 원자량 배울 때부터 아니구나.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조금만 더 가자. 뭔가 생겼어? 아니야. 아, 지혁이 그만 말고. 지혁이 내가, 응? 경찰에 또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학원에서 여자아이가 한 명이 괴롭혀서, 응? 저 세상이 살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자, 봅시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조금만 쉽게 봐. 지구상의 물질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없어요. 거의 없거든. 거의 순환할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탄소가 원소기호가 C죠. 탄소가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그냥 돌고 돌 뿐이야. 너네 몸속에 있는 탄소도 어떻게 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 땅속에 묻히면 땅으로 가겠죠. 아니면 화장을 한다 그러면 태우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지? 그 땅속에 묻히면 땅속에 탄소가 갔다가 그 땅속의 탄소를 또 뭐 동식물들이 뭐 흡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크게 이제 공기, 기권, 그 다음에 물, 수권, 땅, 지권, 그 다음에 생물들, 생물권,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시험에는 이런 그림 잘 나와요. 자, 그럼 보면은 너네 공기 중에 탄소는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면은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는 메테인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돼. CO2 이산화탄소, CH4 메테인. 여기에 이제 탄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탄소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기체가 물에 녹아요. 녹는 거를 용해야 한다 그래요, 용해. 네? 녹으면 들어가요.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탄산 이온이 돼요. 탄산이 돼요, 탄산. 그래서 너네 사이다, 콜라, 탄산 음료가 뭐야? 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탄산 음료야. 탄산이 돼요. 말로 써줘? 조그맣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잘 안 보이면 뭐 책일까 참고해서 보고. 공기 중에는 이런 형태로 들어있고, 얘가 바닷물 같은 또는 호수물, 강물 이런 곳에 녹아 들어가면 뭐가 돼? 탄산이 돼요. 물에 녹았으니까 이온이 돼요. 탄산이온. 그럼 거꾸로 물 속에 있던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거를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걸 내보내. 네?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물에 있던 이 탄산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땅속으로 가라앉으면 탄산염이라는 게 되는데, 탄산염, 보통 칼슘하고 결합해서 이게 탄산칼슘이거든. 탄산칼슘. 염이 뭐냐면 고체야. 탄산이 포함된 고체. 이 탄산칼슘이 너네가 알고 있는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석회석. 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칼슘하고 결합해서 탄산이 석회석 형태로 땅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상의 탄소 중에 여기 탄산염, 석회석의 형태로 탄소가 가장 많아요. 지구에.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각 영역에 이렇게 탄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직권, 탄산염, 석회석의 형태로 탄소가 가장 많아요. 지구에. 자, 그 다음 생물이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무슨 기체 흡수하니?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만들어요. 이 포도당 같은 거를 이제 책에서는 그냥 양분이라고 했나? 안 나왔네? 이런 걸 유기양분이라고 해. 양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생물에서 공기 중으로 탄소를 또 내보낼 수도 있어. 우리 동물 식물들이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 호흡을 하면 뭐가 나오니? 이산화탄소 나오지? 그래서 탄소를 다시 내보내, 공기 중으로. 그 다음에 요 생물들이 죽으면 아까쯤에 잠깐 얘기했죠. 생물들이 죽은 시체를 사체라고 그래, 사체. 네? 생물들이 죽거나 또는 뭐 배설물 이런 게 쌓여서 굳으면 이제 화석 연료가 돼요. 화석 연료도 탄소가 들어있어요. 탄소, 수소 이런 거. 화석 연료가 석탄석이요. 그래서 생물들이 죽었을 때 화석 연료가 되면 땅 속으로 또 탄소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이제 땅 속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가스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돼? 석탄석유 캐가지고 쓰지. 네? 석탄석유 연소시키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우리 생활에 쓰죠. 너는 당근 칠 줄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손으로 하지? 아, 당근 포켓볼 이런 거. 자, 그래서 니네 여기다가 어디다가 가로칸 쳐도 다 고를 수 있어야 돼. 다시 봐봐. 다시 보면은 요거 설명했으니까 책으로 한번 보자. 책 같은 그림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탄소가 지구상에서 순환을 할 뿐이야. 없어지거나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못 외우면은 니네가 어느 쪽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만 좀 봐주세요. 자, 공기 기권 무슨 형태로 들어있다?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의 형태로 들어있다가 바닷물에 녹아 용해 녹으면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네? 탄산 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물속에 있던 게 다시 방출이 되면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공기 중에 탄산 이온으로 들어있다가 해저 탄산염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쌓였다 그래서 퇴적된다. 퇴적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 같은 거, 석회석 같은 탄산염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광합성을 하다 보면 식물 안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뭐 유기양분, 포도당의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또 호흡을 하다 보면 다시 공기 중으로 내뱉게 되죠? 호흡을 하면 또 내뱉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죽으면 화석연료가 되죠? 화석연료가 되면 땅속에 석탄, 석유 같은 형태로 탄소가 또 매장이 되고요. 이 화석연료를 사람들이 또 쓰면, 태워가지고 쓰면 다시 공기 중으로 또 날아가고, 그리고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가스로 땅에 있던 탄소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요거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요 탄산칼슘 요거예요. 요거 석회석. 탄산칼슘이 만약에 물에 녹아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탄산 이온이 되겠죠. 그 석회석이 물에 녹아서. 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순환할 수 있다 하고, 지권의 탄소가 제일 많아요. 땅속에 이 석회석 탄산형 형태로.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좀 할게요. 졸린 사람 잠깐 누웠다 하고, 물 마실 사람들은 뭐 먹고 오고. 이게 막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그렇게 지겨워? 또
빨리 가르쳐줘요. 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나. 네.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하면 돼. 자, 돈이 잠겼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순환. 순환을 했어. 네. 제가 지구상의 물질이 전부 다 순환한다 그랬죠? 질소 순환. 그러니까 탄소하고 왜 질소, 물 이렇게 세 가지만 하냐면은 너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한테 중요하고 탄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앞에서 배우는데 생명체들이 탄소화합물이 돼 있거든. 탄소에 다른 것들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체의 질소 성분도 되게 중요하거든. 질소가 있어야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동식물들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자, 질소 순환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권, 공기, 그 다음에 땅, 기권, 그 다음에 뭐 생물권, 질소가 수권으로는 거의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영역만 보자. 자, 공기 중에 너네 질소가 되게 많아요. 질소가 N2. 너네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뭐죠? 질소가 78%. 그 다음 많은 게 뭐야? 산소가 21%.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제외하고는 원래 가장 많은 건 수증기야. 근데 수증기 제외하고는 질소, 산소가 가장 많은데 질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질소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얘가 공유결합을 이렇게 세 개나 하고 있어서 N하고 N끼리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거는 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끊어져야지 뭐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생물로 들어가는데 얘가 잘 안 끊어져. 그래서 니네 과자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질소 기체. 왜? 야, 과자 봉지 안에 왜 질소 기체를 왜 넣어? 질소가 안정적이니까 과자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과자가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게 해주는 거지. 만약에 과자 봉지 안에 산소를 넣어두면 산소는 반응을 잘하거든? 그러면 과자하고 반응하다 보면 과자가 상해요. 그래서 질소를 넣어줘. 요즘 과자들은 과자보다 질소가 훨씬 많지. 그치. 포카치. 그치. 포카치, 그, 감자 스낵, 이렇게 딱 뜯어보면은, 포카치 보면 별로 안 들고, 그치? 과자 봉지만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에휴, 아무튼, 갈수록 물가가 비싸지니까.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들어있고요. 그럼 생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또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를 흡입하잖아, 그치? 그럼 너네가 지금 교실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면 질소가 들어갔지. 근데 그 질소가 몸에 들어갔다가 나갈 때도 어떻게 돼? 똑같이 다 나가버려요. 왜? 질소가 이게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몸에 들어가서 폐로 가면은 이게 떨어져야지. 질소가 NN 떨어져야지 우리 몸의 세포들하고 결합을 하든지 반응을 하거든? 흡수가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떨어지니까 그냥 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어가지고 질소를 먹을 수는 없어. 네? 그럼 이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 몸속에도 질소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으로 넣는 거를 질소 고정한다 그래. 질소 고정.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공기 중에 질소를 땅속으로 넣는 거 질소 고정한다 그러고 이렇게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사냐면 콩과식물. 콩 있죠, 콩. 강낭콩, 완두콩, 뭐 이런 콩들 있잖아. 콩식물 뿌리에 살아요.
박테리아, 세균인데 얘가 특이하게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얘를 끊어갖고 땅속으로 넣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NO3-나 NH4 플러스 이런 형태로 땅속에 넣는데 NO3-는 질소산소 질산이온이라고 하고 NH4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요. 화학식은 그냥 참고라고 적어준 거고 화학식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돼? 질소가 끊어졌지. 이게 N2가 되지. 끊어져서 하나가 됐어. 암모늄도 어떻게 돼? 질소가 끊어져서 하나가 됐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질소 고정세균이 종류가 뿌리옥박테리아가 땅속으로 얘를 끊어서 넣어. 또는 번개가 치면 번개가 어때? 너네 하늘에서 뽀로롱 치면은 번개가 에너지가 되게 크지. 전기 에너지가. 그 큰 에너지 때문에 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번개는 뭐 자주 치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자, 그럼 이제 땅속에 얘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를 맨 처음에 식물이 먹겠죠. 식물이 어디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겠죠. 물하고 함께. 내가 물에 녹아 있는 거니까. 네? 뿌리 통해서 흡수하면 동물은 어떻게? 네? 동물은 이 식물을 먹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 식물을 먹거나 이 동물을 먹거나 해서 동물은 식물을 섭취해서 질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죽거나 죽는 걸 뭐라 그래? 죽은 시체, 사체 또는 배설물, 똥 같은 걸 두면 그 질소 성분은 어떻게 돼? 다시 땅으로 가죠. 그럼 이 질소 성분이 이제 공기 중으로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를 칸이 모자르네.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작용을 탈질화 작용이라고 하고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또 날려보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요. 질소도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공기 중의 질소를 땅속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질소 고정세균. 땅속으로 넣는 걸 질소 고정한다 그래. 이거 자주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은 거고, 뭐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옥박테리아 같은 거 덥니?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이 들어갔다가 식물이 흡수하고 동물은 이제 식물을 먹고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을 먹어서 질소를 얻고 이런 생물들이 죽거나 또는 똥 같은 배설물을 넣으면 다시 땅속으로 가고 번개는 뭐 그냥 기타적으로 땅속에 있던 게 또 다른 세균이 있어요. 탈질화 세균이라 해서 얘에 의해서 또 공기중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밑에 문제가 나오는데 안 풀려져 있는 사람은 푸셔야 되고요. 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뒷장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 거 없고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122쪽에 우리 조금만 더 끝낼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 122쪽에 위에 부분 A만 할게요. 네? A만 할게요. 니네가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까지 진도 다 끝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좀 빨리 해두면 나중에 편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느리게 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 가서. 미쳐요.
진도 나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아직 좀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더 봐둡시다. 자, 요거 10분만 보고 끝낼게요. 자,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땅. 땅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뭐 판의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부분 애들 시험 보면은 되게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지구과학 배우는 사람은 지구과학에서도 좀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지각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각변동은 뭐냐면 지각이 어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지각, 멘틀, 외핵, 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터지죠.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스곡산맥, 대륙이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들이 생기는 게 지각이 변동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지진 화산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 화산들이 생기죠. 태양 에너지는 관계 없어요. 조력 에너지도 관계 없고, 그치? 지구 내부 에너지. 자, 그때 변동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변동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런데 문제 풀다가 변동대라는 말이 보기 중에 나오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변동대는 말 그대로 뭐야?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은 지진대라고 해요. 화산이 많이 일어나면 화산대라고 해요. 이렇게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데를 지진대, 화산대, 합해서 변동대.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지구에서 보면은 거의 일치해요.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진대, 화산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곳에서 일어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지진과 화산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같이 이렇게 외워야 돼. 서술형 같은 것도 잘 외우니까. 발생하기 때문. 그러면 판이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 겉껍데기가 있어. 응? 지구를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겉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하고 멘틀하고 조금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두꺼운 판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판이라고 하죠. 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야. 두꺼운 판과 같이 생겼다. 그리고 판 밑에는 본격적인 이제 멘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핵이 있는 거지. 그리고 멘틀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대류한다 그랬죠. 그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떠오르는 부분도 있고 가라앉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멘틀이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 지진이나 화산들은 어디서 보통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왜? 여기서 어떻게 돼? 야, 멘틀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돼? 땅덩어리도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벌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돼? 땅이 막 끊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속에 있던 물질이 솟아나오면 화산도 터지고 그러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부딪힌 다음에 가라앉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돼? 부딪혀요. 응? 그럼 부딪히니까 마찬가지 지진, 뭐 화산 같은 거 터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판의 중심부 같은 데는 충돌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런 데는 거의 지진 화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도인아? 네? 아니, 도인이 많이 틀어라. 때려줘. 괜찮아? 물 한번 뿌려줘. 괜찮아? 자, 이런 데서는 거의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요게 뭐냐면, 지구 겉껍데기. 판이에요, 판. 판이 이렇게 두꺼운 판들로 껍데기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껍게 판들. 근데, 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의 이런 경계 부분, 이런 데서 어떻게 돼? 지진 화산 같은 게 막 일어나요. 네? 부딪히거나 벌어지면서. 지금 파란 점 찍어 놓은 게 지진이 일어나는 데고, 빨간 점 찍어 놓은 게 화산 터지는 곳이거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판의 경계하고 거의 일치하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지진하고 화산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지진하고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니까 지진하고 화산대가 거의 어떨까? 일치하겠죠. 거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서 좁고 긴 띠 모양, 이렇게 띠 모양 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판의 중심,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환태평양 지역. 태평양 바다 알죠? 이 가운데가 태평양 바다지, 그치? 태평양 바다 주변. 여기를 환태평양 지대라고 해요. 이 태평양 바다 겉으로 해가지고 지진 화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 뭐 지진 화산은 80%인가? 거의 여기서 거의 다 일어나요. 그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약간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 여기 약간 떨어져 있어. 일본은 어디 있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진 화산이 엄청나게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일본이 여기 있고 여기 판의 경계 환태평양 지진인데 여기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 지진 화산들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의 일이 일로 파도가 일로 치는데 일본이 방파제 같이 막아주고 있죠. 우리나라. 일본이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지진의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의 일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 와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해운대라고 봤어요? 지진의 일이 일어나서 부산 덮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안 본 사람은 봐봐. 재밌어. 그 일본이 없으면은 그대로 와요. 근데 일본이 있어도 요 사이로 이렇게 삐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지진이 생기면은 뭐 부산 지역이나 이 남해안 쪽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은 지진이 발생한 곳은 반드시 화산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너는 생각해봐. 야, 지진이 일어났어. 땅이 흔들렸어. 야, 땅이 흔들린다고 반드시 화산 터지니?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1년에 한 20회인가 정도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약한 지진이죠.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터지니? 꼭 터지는 건 아니야. 터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일어나요. 화산이 터지면. 왜? 화산이 마그마가 뚫고 나오지. 그 마그마가 땅을 뚫고 나오면 땅이 옆에 있던 땅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화산이 터지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화산 터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지각변동,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렇고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전 세계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고 이 정도 알아?
되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판 구조론 그래서 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